영국은 2020년 1월 말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단행했습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이를 결정한 지 3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자 모든 것을 이전 상태로 유지하는 전환 기간을 설정하는 바람에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환 기간이 완료되는 올해 말 진짜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이 실질적으로 EU를 떠나면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측이 미래관계 협상 타결점을 찾지 못하자 사실상의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 우려가 커져왔습니다. 협의와 결렬 갈림길에 선 양측은 그러나 12월 24일 전환기간 이후 적용할 새 미래관계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랜 동거를 끝내고 마침내 2021년 1월부터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650만 명 중 72.2%가 참가해 51.9%인 1,740만 명이 EU 탈퇴에 48.1%인 1,610만 명이 EU 잔류의 표를 던졌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브렉시트 결정 배경은 복합적입니다.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기본적으로 유럽 공동체에 대한 신념이 약한 데다 EU를 사실상 독일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영국이 EU를 떠나야 문화와 독립성, 세계 속의 위상 등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울러 제3국과 자유롭게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영국이 더 번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최를 결정한 데이비드 캐머린 당시 총리의 책임을 지적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당초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결과를 예측한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캐머린 총리의 의도나 바람과는 달리 국민투표는 영국 사회의 세대와 지역, 계층 간 불화를 드러내면서 EU 탈퇴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는 캐머린 총리의 사퇴로 이어졌고 테레사 메이 총리가 구원투수로 투입됐습니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이후 26년 만에 나온 영국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메이 총리는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격인 리스본 조약에서 탈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50조를 발동했습니다. 50조 1항은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헌법 규정에 의거해 EU 탈퇴 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0조 3항에는 탈퇴 협정 발표일 혹은 탈퇴 통보 후 2년 경과 시점부터 리스본 조약 효력이 중단된다. 단 회원국의 만장일치 시 탈퇴 통보 후 주어지는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간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 23시를 기해 영국은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할 예정이었습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약 2년 5개월, 양측이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인 2018년 11월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크게 EU 탈퇴 협정과 미래관계 정치 선언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EU 탈퇴 협정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 권리 등 이혼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래관계 정치 선언은 브렉시트 이후 진행될 미래관계 협상의 기본 토대에 관한 것으로 무관세와 양적 제한 없는 경제적 파트너십 보장, 상품 교역 자유무역 지대 조성을 위한 포괄적 준비, 단기 여행 시 비자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의회에서 빈번히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보더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장치는 종료 시한이 없는 데다 영국 본토와 달리 북아일랜드만 EU의 상품 규제를 적용하게 돼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온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이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이 관세 동맹에 잔류하면 제3국과 자유로운 무역 협정 체결이 제한돼 EU 탈퇴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자 메이 총리는 EU 측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했고 브렉시트는 두 차례 연기 끝에 지난해 10월 31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급격한 리더십이 약화된 메이 총리는 결국 사퇴를 결정했고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EU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경선 끝에 총리직을 승계했습니다. 2019년 7월 취임한 존슨 총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10월 말에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예정일을 2주가량 앞둔 지난해 10월 중순 EU 특별 정상회의 직전 EU와 극적으로 재협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기존 합의안에서 가장 큰 반발이 제기된 안전장치를 폐지하는 대신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 시장 체계에 남겨두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말로 설정됐던 브렉시트는 2020년 1월 31일로 3개월 추가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 재협상 협의안 역시 잇따라 하원의 벽에 가로막히자 존슨 총리는 결국 조기 총선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이미 집권 보수당은 하원 과반 기준에 못 미치는 의석수로 인해 브렉시트를 포함한 각종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100년 만에 12월에 열린 조기 총선에서 존슨 총리가 이끈 보수당은 650석 중 365석 확보라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EU 탈퇴 협정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한 뒤 2020년 1월 31일 오후 11시 브렉시트를 단행했습니다. 브렉시트 후 한숨을 돌린 영국과 EU는 2020년 3월부터 다시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기존 EU 탈퇴 협정이 이혼 조건에 관한 것이었다면 미래관계 협상은 양측이 이혼 후 어떤 새 관계를 맺을지에 관한 것이 주 쟁점이었습니다. 양측은 EU 탈퇴 협정 때와 마찬가지로 미래관계 협상에서도 자국 이익을 위해 한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브렉시트가 당초 예정됐던 2019년 3월 29일에서 10개월가량 연기되면서 전환기간 역시 대폭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11개월 남짓한 전환기간에 무역협정을 포함한 안보, 교통, 어업 등 모든 것을 망라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C19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고 각국의 여행 제한 및 봉쇄 조치, 협상 당사자들의 확진 등으로 양측은 2020년 3월 이후 한동안 대면 협상을 하지 못하면서 협상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협상 재개 이후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를 열흘도 채 남겨놓지 않은 최근까지 양측은 공정 경쟁 환경과 영국 수역에 관한 접근권, 분쟁 해결 메커니즘 등 3개 쟁점을 놓고 이견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영국이 아무런 무역협정 없이 EU를 떠나는 사실상의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C19 감염증의 충격을 받은 세계 경제에 노딜 브렉시트라는 또 하나의 충격파가 던져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데드라인을 수차례 연장해가면서 합의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고 마침내 전환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2020년 12월 24일 역사적인 협상 타결에 도달했습니다. 영국이 47년간 이어진 EU와의 동거 생활을 끝내고 새 출발을 확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럽발 위험 요소로 떠올랐던 브렉시트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세계 경제는 한층 더 탄력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